봅시다. 84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인데 자 ax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건데 얘가 플러스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뭐야? gx가 있네요. 자 gx가 있을 텐데 최고차 개수가 음수래. 음수인 함수가 있을 테니까 뒤에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저기 집합 x가 있죠. 집합 x가 있는데 fx의 절대값이 1이다.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이 아니구나.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x라는 집합은 뭐예요? 이러한 x입니다. 이러한 x인데 어떤 x냐면 fx랑 누구랑? 1이랑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 x랑 서로 각도로 만들어주는 뭐가 된다? 이거는 실수야. 자, 실근을 뜻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선택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절대값 함수는 꺾어서 올리는 거니까 꺾어서 올려가지고 교점을 바라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랑 동치가 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히 뭐 fx가 1인 경우랑 f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통틀어서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y = 1이 여기 있으면 y = 1이 여기 이렇게 쭉 있어요. y = 마이너스 1이 아래로 있겠지. y = 마이너스 아래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 실근이잖아요. 결국에는 실근은 교점의 x좌표고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거니까 어떻게? 몇 개? 4개. 맞죠? 몇 개? 3개. 몇 개? 2개.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1개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로 구성한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빨간색이면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두면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한 뭐다? 실근으로 구성된 해집합이 x인 거고 마찬가지 자 집합 y는 누구예요? 집합 y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은 원소는 아니겠지만 x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예요? gx 위로 볼록한 gx가 절대값이 1이 되는 함수가 두 번째예요.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여기까지 납득할 거란 말이야. 자 이제부터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고 밑에부터 봅시다. 자, 조금 가봅시다. 조금 가야 되면 뭐라고 돼 있니? n x 교 y 얘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는 거야. n x 합 y가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원소가 3이고 합집합의 원소가 4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잘 보세요. x가 이렇게 있고 y가 있을 때 전체 원소는 몇 개 있어? 전체 원소는 4개 있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겹쳐지는 원소가 몇 개 있다? 3개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얘가 여기에 1이 있는지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케이스 1은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냐면 4개가 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냐면 3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x가 있고 y가 있을 텐데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야.
중간에 있는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다? 3이야. 3이면 자 1이 여기 있는지 여기는 1이 쪼갈라져서 2분의 1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냥 여기 1이 있는 이거잖아. 뭐,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y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고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30번 문제는 운이 좀 따릅니다. 내가 이걸 따겠어. 답이야. 맞지? 그럴 수도 있고 이걸 따겠어. 답이야. 그럼 밑에 거 안 해보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잘 찍으시. 잘 찍으시. 모르잖아. 아니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가봐야 아니까 얘가 되는지 일단 몰라요. 자,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나 조건부터 나 조건을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가봅시다 이제. 나 조건에 자, 나 조건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소의 합이 나와 있죠. x 교 y의 합이 자 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얘가 3이다 돼 있고 x 합 y의 합이 얼마가 돼 있다? 8이 되어 있고 마지막 조건입니다. 아 많다 맞죠? f 얼마? 2가 f1이다 라는 얘기야. 자 이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케이스 1부터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교점이 몇 개 있다? 자, 하나는 4개 있고 교점에 하나는 3개 있고 여기로 3개, 4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어디가 가장 특수한데? 누가 특수한 상황인데? 얘가 특수한 상황이야? 얘가 특수한 상황이야? 얘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보다는 얘가 좀 더 특수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특징 한 개가 딱 있는데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얘들아, 보세요.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x축점은 보였는데 얘는 y = -1입니다. 자, 이렇게 좀 돼 있다고 칠게. y = 1입니다. 자, 보세요. 교점이 3개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교점 3개가 교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죠? 여기서도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얘들아 이거 봐봐. 1, 3, 4, 6 그 다음에 -1 8 자, 뭐 여기에 3, 4, 7 이렇게 할까? 3, 4, 7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누구에 대해서? 여기서 봅시다. 이게 대칭에 의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누굴 기준으로? 자르면 접히잖아요. 합이 계속 얼마가 되는데? 맞지? 7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 뭔가 합을 하는데 정중앙이 발견이 돼. 센터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게 되면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센터랑 항의 개수 딱 곱하면 무조건 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랑 센터가 얼마야? 3.5잖아요. 맞죠? 3.5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6을 곱해주면 합이 나와요. 오케이? 7, 3, 21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센터가 존재하고 그 센터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합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센터를 내가 만약 찾았어. 어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데 센터를 알파라고 둡시다. 뭐 알파 센터야. 3알파가 얼마 돼? 3이잖아요. 알파가 얼마인데?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값이 바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한지 아니면 위로 볼록한 상황이야.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상관없이 센터 세 점에서 만나면
센터가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지점의 x 좌표는 무조건 1이 된다는 게 결정이 나 있어요. 저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부터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주변을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케이스 1번부터 봅시다. 자, 케이스 1번부터. 자,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한 상황과 교점이 3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얘가 y=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y=-1입니다. 그리고 어제 폼을 써나면서 조금 다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위로 볼록하니까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됐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딱 정해졌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x=1이야. 왜 그런지는 센터 곱하기 항의 일수니까. 다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x=1입니다. 이가 되셨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타 이렇게 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한 개의 원소를 더 더해가지고 8이 나와야 돼요. 다시 이 교점 x좌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어디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지나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이게 함수 부분들과 집합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거야. 자, 아래로 볼록했었을 때 다시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교점이 4개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생겨야 되고 여기도 생겨야 되고 여기도 생겨야 되고 여기도 생겨야 되는데 이 지점이 세 지점이 여기랑 겹쳐져야 된다고. 여기랑 겹쳐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자, 탁 찍었어. 맞죠? 클릭해서 이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옮기는 거야. 어디 와야 되겠니? 얘가 경우가 두 가지지.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쭉 가서 교점의 x 좌표가 있을 텐데 여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자, 여기에 노란색이야. 자, 노란색으로 겹쳐야 되겠니? 아니면 파란색으로 겹쳐야 되겠니? 노란색으로 겹쳐야 돼요? 파란색으로 겹쳐야 돼요? 당연히 파란색이죠. 노란색으로 가면 왜 안 되는데?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이 얼마가 되는데? 8이잖아. 합이 8이라는 얘기는 이 1로부터 떨어진 게 좀 더 많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여기다가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1보다 작은 값이 3개나 더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툭 튀어서 대칭성을 무너뜨리면서 갈 수는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8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대충 그려봅시다. 탁해서 탁 좋지?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대칭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나왔지? 나왔어요. 이거 세 개의 합이 얼마였어? 얼마인데? 3이잖아. 얘는 얼마가 돼? 5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서 자기가 저걸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야. 저거는 맞잖아요. 대비를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됐다? 그렇죠. x = 5가 됐다. 그러니까 됐어요?
잘했죠? x 이고 5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요런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고, 자, 맞죠?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일단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될지 안 될지를 조금 보셔야 되겠네. 얘가 일단 5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이런 녀석들의 합이랑 이런 녀석들의 합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값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지?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대칭성 때문에 자, 이 네 개의 합이 지금 8이니까 4사로 쪼개져야 되잖아요. 오케이? 4사로 쪼개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값 얼마? 얼마? 이거 두 개 더한 값 얼마? 다시 얘기하면 이 센터가 얼마? 생각을 해. 대칭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서 이까지 떨어진 거리 똑같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센터 곱하기 4를 하면 합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어?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둘씩 묶어서 이거 둘의 합이 4고 이거 둘의 합이 4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성은 합이랑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센터가 나와 있고요. 얘가 얼마가 된다? x 이퀄 2가 될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x 이퀄 3이 되겠죠. 됐죠? 자, 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느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저기 봐. 우리 이거 만족하는지 봐. 이 그림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1에 대한, 아래로 볼록한 1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고, 맞죠? 2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케이스 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집에 가서 한번 해봐봐. 집에 가서 해봐봐. 이건 집에 가서 해보면 되겠네. 좋았어. 됐지? 됐어. 됐죠? 이건 집에 가서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얘는 at home이야. 됐죠? 집에서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보세요. 어떻게 끝내는지 봐.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이게 문제가 보면은 쭉 읽어 나가면 포물선의 대칭성에 관련된 성질 하나랑 이제 수식 잡는 거예요. 수식 잡는 건데, 수식부터 먼저 잡아봅시다. 얘가 뭐예요? y 이퀄 1이죠. 얘가 뭐예요? y 이퀄 마이너스 1이죠. 자, 위에 거부터 잡아봅시다. 하얀색부터 먼저 잡아볼게. 하얀색이 위로 볼록한 상황이고 gx입니다. gx인데 최고차 계수를 내가 b로 뒀으니까 b라고 둡시다. b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꼭지점의 좌표가 1이니까 간단하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되세요? 꼭지점의 좌표 됐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보이죠?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뭘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자,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여기에서 이 지점 지나고 이 지점 지나면서 계속 가야 돼. 여기서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지점이 세 군데는 일치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지점에서 교점 x 좌표가 딱 생기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가려면 여기를 공유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거 해주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일단은 b 값이 만들어지겠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거 했죠? 위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가볼게. 이 식, 빨간색 파트의 식은 어제도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 자, 해볼까? 자,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최고차 계수 a고 fx입니다. fx인데 자 최고차 계수 a니까 a 적자. 그리고 지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 나와 있죠. 1하고 얼마? x-1, x-3 하고 반드시 마이너스 1을 적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여기 보이죠? 요 지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얘가 1, 3이잖아. 여기 얼마다? x 이퀄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쌤 저는 제 성향상 위쪽이 더 맞는 그럼 위쪽 하면 되잖아. 뭐 해주면 되는데 최고차 계수 a라고 적고 뭐라고? x 플러스 1과 뭐예요? 절편이 x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1을 더해 주셔도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 관계식은 어디야? 지나는 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잖아. 3,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3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는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지.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 5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 그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5, 1 집어넣어도 나온다. 넉넉합니다. 조건 자체가. 오케이? 됐지? 그래서 대입하시면 값이 등장하게 되겠다 라는 거죠. A만 구할까? A는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4, 2, 8 그러면 A가 얼마나 된다? 4분의 1이 나오겠죠. 됐나요? A값 4분의 1 나오고 밑에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시면 된다. 이게 3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될 30번이고 이 여기서 몇몇 가지들은 가끔씩 이제 킬러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뭐 이게 근데 파악하고 나면 개형만 파악하고 나면 오래 걸리는 내용도 아니고 뭐 경북고나 남산고나 이런 데는 워낙 요즘에는 기출 문제들에서 거의 대부분 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야 엄두 안 나 30번 보잖아 그냥 제끼 나 다른 거 봐야지. 근데 문제는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문제를 내는 거 아니니까. 자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짜증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조금 이따 30분 했으니까 77분 봅시다. 77번 많이 안 했구나. 자 77번 봅시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래. 거기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교집합의 원소가 나와 있고요. 얼마? 2로 나와 있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얼마? 1로 나와 있고, 제 끝에 C차 A 여기에 원소가 나와 있어요. 2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이 나왔다. 뭐 해야 돼? 벤 다이그램 그립니다. 벤 다이그램 그리는 거고, 벤 다이그램 한 번씩 그려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A, B, C 벤 다이그램이야. 그렸어. 그러면 자, 몇 개의 영역? 토탈 벤 다이그램이 지금 영역을 7개로 나누기 때문에 등식이 3개밖에 없어서 관계식이 3개밖에 없어서 절대로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정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뭔가 했었을 때 효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비교 C니까 여기 아니야? 이 영역이 2란 얘기야. 근데 얘가 2인지 얘가 2인지 아니면 1인지 그건 전혀 모르고
그 다음 두 번째 B차 A가 있어요. B차 A 그러면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보이시죠? 이쪽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차 A니까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그럼 봐. 각 영역의 수 또는 문자로 표시한다 라는 거에서 어디를 중첩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뭐다? 문자를 세워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 왜냐? 여기를 A라고 두면은 얘는 얼마고 얘도 얼마고 얘도 얼마고 다 적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A면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2 빼기 A가 여기로 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B차 A가 1이니까 여기가 1 빼기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니까 C차 A는 2라서 2 빼기 A가 여기로 가는데, 자, 범위에 의해서 A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음하정이야.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이 누구밖에 없어요? 1하고 2밖에 없어요. 아, 미안. 0하고 1밖에 없어요. 왜? 2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음수 되잖아.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없다는 얘기야.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구나.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납니다.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 0 되면 여기는 0 되면 2가 되고 1이 되고 나머지 2가 되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밖에 없는데 결정이 나버립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결정이 딱 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얼마가 돼버리면 A가 1이 되잖아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자, A가 여기 딱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가 이제는 1이 돼버리면 얘가 1이고 1이고 여기는 0이고 1이 되겠네.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 있는 이 영역은 0이 될 거니까, 자,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처해가지고 2를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맞죠? 다른 게 아니고 딱 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기읍, 교집합 A교, B교, C의 값은 0이 아니다. 당연하죠.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케이스든지 셋 다 겹쳐지는 부분은 2 아니면 1로 떨어지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은 뭐예요? 교집합의 원소가 2인 순간이죠.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기니 그냥 끝납니다. 기니 그냥 끝나고 제일 마지막이죠. 이제 뭐다?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물음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케이스를 나눠주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봐봐. 이거는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내가 대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순간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대비하니? 본인의 능력을 믿으세요. 본인의 능력을 믿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NA와 NB와 NC야. 세 개를 곱하는 거예요. 세 개를 곱하는데 세 개 곱했을 때 이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을 믿으라 그랬어. 자, 최소값은 언제 나오겠어? 나머지 2가 밖에 다 나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최대 최소니까 여기에 A와 B와 C에 뭐가 최소한 원소가 적게 들어가려면 밖에 다 나와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밖에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밖에 여기에 2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리면 되잖아. A가 얼마? 1이고 B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C가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죠. 상식선상에서 맞죠? 얘가 최소값입니다. 밖에 2가 있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는 뭐냐?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일 때 한번 살펴봅시다. 최대값은 생각을 해봐. 남아있는 2를 모조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일단 확정.
모조리 이 남아있는 두 가지 그 원소를 안쪽에다 집어넣는 건 확정인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 여기 2가 있으면 얘만 가지잖아. 우리 같이 농골라 먹자고. 같이 공유하자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커지잖아. 맞죠? 같이 공유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야지만 전체적인 값도 커집니다. 맞죠? 진리를 알 수 있네요. 공유 많이 해. 자, 여기 2, 0, 2, 0, 1, 1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2, 0, 2, 0, 1, 1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공유가 많이 되려면. 오케이? 근데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 곱했을 때 누가 큰지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1번과 2번이 있을 때 1번, 2번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떻게 된다고? 2, 0, 0, 2, 1, 1 2, 0, 0, 2, 1, 1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첫 번째로 갑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각각 찾으면 되겠네요. 2, 0이야. 그럼 여기 2 왔다는 얘기거든. 2 왔으면 여기 2 왔으니까 A가 3이죠. B는 4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 2 왔어요. 여기 2가 왔어요. 여기 2가 오면 A가 3입니다. 자, C는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2 오면 C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는 얼마가 되는데?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일 마지막에 1, 1로 가르면 어떻게 되느냐? 1, 1로 가졌을 때 얘는 A는 3이죠. 여기가 얼마가 돼요? 3이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케이스들 중에 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분해가 된 거야. 맞잖아요. 될 수 있는 경우가 다 분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은 9, 4, 36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죠? 36이고 얘는 30밖에 안 되고 얘는 얼마가 된다? 9, 4, 36이 되겠고 최저값은 6이 될 거니까 답은 결정이 돼 있겠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얘는 대비할 수 있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믿으시고 최대값 구하면 뭐 된다. 오케이? 됐지?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68번 한번 봅시다. 68번. 자, 자 68번에 보면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됐죠?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A 값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네. 자 68번에 자 무슨 말일까? 라는 거야. 여기 1번, 2번, 3번이네. 1번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고 자 갑시다. 자 벤다이그램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먼저 시각화 해놓고 자 그리고 좀 컨트롤 한번 해봅시다.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1, 2, 3, 4, 5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3, 4, 5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2가 밖에 있겠죠. 그 다음에 B에 올 수 있는 게 3, 4, 5니까 6, 7이고 1, 2, 3, 4, 5, 6, 7, 8, 9, 10 밖에 있겠네요. 오케이? 8, 9, 10 밖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하 조건에 보면 x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다. 그럼 경우의 수 풀듯이 푸는 거야. x의 원소의 개수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나 조건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해석을 할 때 엄밀함을 따져주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보자고. A차 B랑 A차 B래. A차 X랑 B차 X랑 서로 같대. A차 X랑 B차 X랑 서로 같대. A에만 들어있는 뺐었을 때 A에만 들어있는 거 B에만 들어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같아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그러면 같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x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일일이 정리를 해도 괜찮겠지만 생각을 좀 해봐봐. 결국에는 x에 있는 원소들을 싹 제거하는 거야. 근데 자, 1이 딱 남아버렸어. 여기에 제거를 했는데 A에만 들어있는 원소조차도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실제로 남아있으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겠냐고. 애초에 B에는 1, 2가 없었는데 아니 X를 뺐었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원래 B 안에는 이만큼 원소가 있었지만 1과 2는 아예 있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벤마의 그림을 일단 그려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럼 A는 X는 무조건 누굴 가져야 된다? 1, 2를 가져야 된다. 바꿔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 X가 누구를 가진다? 그렇죠. 1합, 2합, 6합, 7은 반드시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그렇지. 원소 2개가 남았어. 원소 2개를 더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체 원소의 개수는 너무 쉽잖아. 얼마나 되면? 남아있는 원소가 들락이니까 2의 6승이 되겠지. 2의 6승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봅시다. 2의 6승이네. 미쳤구나. 2의 6승 아니죠? 몇 가지인데? 몇 가지? 아니 이 조건만 만족하면 몇 가지죠? 6, C, 2죠. 이 조건까지만 만족하면 남아있는 6개 원소 중에 2개 뽑으면 되잖아. 맞죠? 이해되죠? 남아있는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왜? 가조건인 6개 원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나 조건만 만족한다면 6C2고 난이도를 확 낮출 수 있겠네. 근데 다조건 연결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읽어내야 됩니다. 얘도 읽어냅시다. 내가 진짜 시간만 많았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가르쳐 줄 텐데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내적 갈등. 학과 말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합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게 진짜인지 왜 찝찝하잖아. 아니야. 엄밀하게 된 게 아니잖아. 감으로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본인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X차, A차 X랑 자, 그 다음에 B차 X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이식 정리해버리면 얘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오케이? 그렇죠?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나도 시간 남으면 해줄 수 있을 텐데 뭐 시간 남으면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다조건 봅시다. 다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차 A. 이제는 A를 다 끄집어내는 거야. A를 끄집어내고 X에서 누구를? B를 끄집어냈었을 때 공집합이 되면 안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끄집어냈어. A를 싹 다 드러냈다니까. X에서 A를 싹 다 끄집어냈어. 그럼 누가 빠지니? 여기 들어있는 게 다 빠지거든. X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도 됐다는 얘기야. 싹 다 빼고 싹 다 뺐어. B도 빼고 X에서 B도 빼고 A도 뺐다는 얘기야. 이거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는 얘기 아니야? X에서. 동시에 다 뺐다는 얘기야. 동시에 다 뺐는데 겹쳐지는 원소가 하나가 있었다. 그럼 뭐야? 밖에 있는 원소가 한 개 있었다. 전체 밖에 있는 원소가 한 개 있었다는 게 X 안에 누가 밖에 있는 원소가 최소한 한 개는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얘는 X가 뭘 가지고 있었다? 밖에 있는 원소 A합 B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얘가 누가 돼요? 8, 9, 10을 원소로 가지는 거죠. 얘를 적어도 하나 포함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하나 포함해.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아, 좀 왜 이래 약해 보이지? 맞지? 반드시 포함한다. 이런 얘기인데 맞지? 좀 약해 보이잖아.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한다 이 얘기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얘기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포함 안 하는 경우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야? 6C2에서 3C2를 빼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6C2 중에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만 뽑은 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6C2에서 뭘 빼준다? 3C2를 빼주는 거야. 얘는 뭐예요? 전체예요. 얘는 뭐예요? 누구? 3, 4, 5 중에 그렇지.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뭘 빼주면 된다? 자, 3, 4 얼마? 5 중에 두 개 선택된 거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자,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라고. 자, 69번입니다. 69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69번 문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20 이하의 자연수고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딱 나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탁 1, 7,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겹쳐지는 원소가 딱 한 개, 나머지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그냥 수식으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 거기 봅시다. 거기 줄치하죠.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 9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 하라는 얘기야? 거기 똑같은 얘기를 적어야 돼요. 9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에 보시면 9의 배수가 아니다. 9의 배수가 아니다. 나조건에 다조건에 10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경우의 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어를 하든지 상관없이 9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로 분류야. 그럼 어떤 나머지? 여기 9의 배수면 9로 나눈 나머지 10의 배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것도 대비가 안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대비가 잘 안 되지. 뭐라 그랬어? 원소의 총합인데 원소의 총합이야. 여기서 구성된 집합 A가 있을 거고 여기서 구성된 집합 B가 있을 텐데 SA에서 SB를 뺐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얘는 크게 만들고 얘는 작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얘는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고 얘는 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지 뺐을 때 전체적인 값이 커질 거잖아요. 그거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본인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값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A부터 먼저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A를 구성해 봅시다. 누구 있어요? 1 분류한데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 10이면 또 나머지가 1인 거 맞죠?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나머지가 4인 거, 나머지가 못하겠다. 나는 5인 거, 6인 거, 7인 거. 그냥 해서 16, 17, 18. 하던 대로 해야 돼. 19, 20이야. 오케이? 잘했죠? 잘했어요?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9인 거까지 나눠 떨어지는 것까지 집합 A를 구성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다?
8개의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봐. 9의 배수가 돼야 되지 않으니 9의 배수가 두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나머지가 1인 숫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8인 숫자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 얘기구나. 어차피 20인 거 내가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인 거를 선택을 했으면 7인 거는 꺼져하고 꺼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해줘야 되겠어? 이거 선택됐는데 그 다음 누구 선택해야 돼? 18 선택해야 되겠죠. 오케이? 18이죠. 그럼 얘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 2개 선택하면 안 되잖아. 2개 이거랑 이걸 동시에 선택하면 어느 두 수의 합도 9의 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 9의 배수들은 있으면 딱 한 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18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누구 선택해야 되는데 10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 10이 아니죠. 누구 선택해야 돼요? 10. 그렇죠. 5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선택해야 돼? 6이 선택이 되었으면 누가 선택이 안 되는데 얘가 선택이 안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14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4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개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누군지 보이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5, 6, 7 몇 개야? 몇 개 선택해야 돼? 몇 개 선택해야 돼? 몇 개 선택해야 되지? 7개 선택해야 돼? 8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 6, 7, 한 개 더 선택해야 돼. 누구 선택하면 되는데? 6 선택하면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이해가세요? 왜? 뭐 잘못됐어? 탁탁 지웠고 20, 19, 18, 15, 14 딱 했고 없잖아요. 이게 다예요. 오케이? 이겁니다. 깜짝이야. 나도 나를 이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막 틀리면 얘기해. 오케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일단 8개 확보했어요. A가 만들 수 있는 최대치는 얘입니다. 오케이? 최대치는 얘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B를 만들어야 되겠죠. B를 만들어야 돼. B도 8개 선택해야 돼. 자, 얘는 1, 2, 3, 4, 5, 6, 7, 8, 9, 10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인드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잖아.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제 어차피 학기 시작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해가지고 하기가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니까. 특히 30번, 21번 이거 딱 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까 거부감부터 든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름 방학 때는 노출이 많이 된다고. 노출 많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해야죠. 학기 중에는. 그게 맞지. 그래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쌓여야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쌓여야지 문제 풀 때 이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1번 30번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쳐 주는 건 어차피 니들한테 제일 가치 있는 게 뭔데 이런 거 풀어주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하면 돼. 10으로 나눈 나머지 다 분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럼 누구 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와야죠. 맞죠? 1 왔으니까 누구 죽여야 돼? 죽여야죠. 오케이? 2 와야죠. 죽여야죠. 3 와야죠. 죽여야죠. 4 와야죠. 죽여야죠. 5는 오면 한 개만 올 수 있겠네.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또 누구 올 수 있는데? 10도 올 수 있겠네. 그 다음 여기 이 라인을 3개를 취할 건데 3개를 딱 취했을 때 이 문제에서 실수가 나는 포인트를 출제자가 딱 만들어 놨어. 그게 뭐냐? 겹쳐지는 부분이 2개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잡아버리면 누가 생겨요? 10, 11 있지.
여기도 10, 11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수습을 해야 돼. 겹쳐지는 원소가 지금 몇 개 있는 건데? 몇 개야 지금? 아씨 미쳤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뽑았네. 미쳤다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야, 네, 어제 이제 어차피 이게 하루에 막 14시간씩 하게 되면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 체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한 몇 년째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일요일 날 비가 왔었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타고 갔거든. 근데 월요일 날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집에 갔어. 근데 지하철 타고 집에 갔는데 또 마침 비가 내리네. 그래서 학원에서 출발 안 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좀 괜찮았다 싶었지. 월요일 날 쉬었잖아. 그러니까 어제 한 번은 쉬었으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하고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제 이제 잘못하고 갔어. 와 어제 한 9시 55분에 출발했는데 와 학생들 바글바글하네. 봤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어. 아침에도 봤어. 아침에 와 7시 좀 그때쯤 쭉 갔지. 가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좀 아닌데 라는 생각하면서 갔어. 가다 보면 이게 한 10분 20분 타다 보면 그때부터 쾌감이 와. 그때부터 한 40분 정도 타다가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딱 자는데 어디 자는데 다리에 쥐가 난 거야. 이게 이번에 방학 특강하면서 쥐가 2번 났었거든. 쥐가 2번 났었어. 한 번은 내가 이제 처음 쥐가 났으니까 한 거의 10년 만에 처음 쥐가 났었으니까 대처할 줄 몰랐지. 그냥 나는 이런 게 있어. 뭔가 나한테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은 나한테 주어졌구나.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쥐가 났잖아. 난 어떻게 생각하겠어? 웨이크업이구나. 기상. 난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기상 딱 해가지고 처음에 딱 그거 했었을 때는 딱 받아들여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책상에 앉으려고 밖으로 띵 나갔는데 이게 보통 축구 많이 해본 애들 알잖아. 이게 한 번 쥐가 딱 나잖아. 그러면 조금 움직이면 풀릴 것 같은 기대는 있는데 안 풀려. 계속 올라와. 가다가 거실에 딱 가다가 꽉 조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었어. 보고 다시 들어갔어. 안방에 다시 들어가면서 와이프 하면서 와이프 찾았지. 와이프도 깜짝 놀래요. 깨가지고 왜? 갑자기 사람이 기어오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제 또 봤어. 1시 50분쯤에. 웨이크업은 아니잖아, 맞지? 웨이크업은 아니야. 이건 그거야. 이게 좀 몸에 무리가 왔으니까 자전거 한 3일에 한 번씩 타라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제 왔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와이프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 찜질을 해야 돼. 찜질이 효과적이더라고. 딱 따뜻한 찜질 딱 하니까 그냥 딱 풀리는 거야. 그래서 갈 수가 없잖아. 또 포복해서 그 상황에서 갈 수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와이프 계속 불러도 앉아. 와이프! 애들 깰까봐 막 최대한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방문 열고 자기 혼자 밖에 나가 있더라고. 난 혼자 있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 있더라고. 옆에 있는지 몰랐지. 언니가 하다 이래 됐니? 그래 맞지. 내가 컨디션이 그렇게 막 하이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해.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얘기하라고. 봐봐. 쭉 가요. 쭉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8개인데 10이랑 11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더 취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이거잖아. 10을 버릴까 11을 버릴까 문제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빼는 상황이야. 빼는 상황에서 10을 버린다는 얘기는 자 여기 10이 있고
10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10이 빠지는 상황이야. 11도 빠지는 상황이야. 원래. 근데 전체적인 값은 커져야 돼. 그러면 10을 뺀다라는 얘기는 10을 더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10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10이 빠지는 상황이잖아. 거기다가 누굴 다시 낀 거 넣어? 13을 낀 거 넣으면 되겠지. 왜? 겹쳐지는 원소를, 그러니까 13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쭉 있어요. 앞에 뭐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SA에서 뺄 거 아니야. 다시 SA가 이렇게 있는데 1도 빠지고 2도 빠지고 쭉 가가지고 중간에 10도 빠지고 11도 빠지고 12도 빠지고, 이거 원래 이렇게 빼야 되는데 얘 겹쳐지는 원소가 두 개니까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첫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를 빼내고 이제 뭐를? 13을 빼는 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체적인 값이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를 뺀다는 얘기는 10을 밖에서 봤을 때 더한 거잖아. 더하고 누굴 빼는 거야? 13을 뺄까? 아니면 11을 더하고 13을 뺄까인데 이제 확실한 건 뭐예요? 그럼 얘가 돼야 되겠지. 왜? 이게 더 큰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이해되시죠? 11을 집어넣어주면 11이 마이너스 11이 사라지면서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명제합시다. 명제.